최고의 리더는 가슴속에 자신만의 문장을 품고 산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마다 나침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책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장을 위한 명문장 260입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인류 리더, 특히 경영자라면 반드시 읽어둘 만한 비즈니스 명저 44권을 골라서요. 거기서 책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명문장 260개를 소개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문장 중심으로 설명하는 책이죠. 어떤 책이든 배울 게 하나는 있다고 하는데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명저에서 엄선한 문장이라고 하니까 뭔가 기대가 됩니다. 이 책의 카피가 최고의 리더는 가슴속에 자신만의 문장을 품고 산다 인데요. 이 문장 좀 와닿습니다. 최고의 리더는 어떤 문장을 품고 사는지 좀 궁금해지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존이 매출이 쭉 올라가다가 성장이 멈췄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성장의 벽에 부딪힌 거죠. CEO인 제프 베조스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썼는데 잘 안 됐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경영 전략의 대가죠. 짐 콜린스가 쓴 책의 한 구절을 보고 유레카를 외칩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주요 임원진을 데리고 짐 콜린스한테 직접 찾아가죠. 그 다음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습니다. 성장의 벽을 돌파해내고 쭉쭉 성장하게 되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예도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 테슬라로 유명하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의 진짜 꿈은 화성에 지구인을 이주시키는 우주 개발입니다. 이걸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하죠. 일론 머스크는 이 우주 개발의 꿈을 어렸을 적에 읽었던 소설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소설 속의 문장을 두고두고 읽으면서 그 꿈을 키웠다고 해요. 페이스북 마크 저크버그도 유명하죠. 입문서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았다고 하고요. 정말 오랫동안 지구별에서 1위였던 부자였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역시 소문난 독서광입니다. 책 속에서 답을 찾는 거죠. 이처럼 인류 리더는 자기만의 문장을 가슴속에 품고 삽니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마다 나침반이 되어준, 혼란스러울 때마다 빛이 되어준 문장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책을 다 읽어도 책 전체가 생각이 나는 건 아닙니다. 생각나는 건 하나하나의 문장이죠. 이 구독자 여러분도 책을 읽다가 그래 이거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지 않았나요? 책을 보다가 뭔가 반짝하고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뭔가 잘 풀리지 않았던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유레카 이런 걸 외칠 때는 책 전체가 아니라 책 속의 하나의 문장이죠. 저는 사람마다 문장을 하나씩 품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좌우명, 이것도 사실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신께 드리는 기도, 이것도 하나의 문장을 외우는 거고요.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신을 위로하는 말을 되뇌이는 사람도 있고 또 힘을 내게 하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TV 같은 걸 볼 때 올림픽 결승전 이런 걸 앞두고 선수들이 스스로에게 뭔가 계속 말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잖아요. 문장을 되뇌이는 거죠. 자기한테 스스로 최면을 거는 듯한 그런 문장입니다. 마치 주문을 걸듯이요. 자신만의 문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만의 문장이 있습니다. 몇 개. 루틴처럼 반복해서 사용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업무와 관련돼서 미팅을 가질 때 이제 거래처 상대방을 처음 만나는 미팅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되뇌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만나 뵙는 분은 분명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실 거야. 그리고 오늘 의논하자고 하는 일이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거야. 이런 문장을 여러 번 되뇌입니다. 그리고 제가 출근할 때 차 안에서 되뇌이는 문장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출판사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에 맞는 경영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오늘도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계획한 일을 다 해낼 수 있어. 이런 문장들을 되뇌입니다. 퇴근할 때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은주랑 태윤이랑 뭘 하고 재밌게 놀까? 뭘 하고 재밌게 보낼까? 은주는 제 아내이고 태윤이는 제 아이입니다. 이런 문장을 되뇌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내 귀에 들리게 내가 입으로 말을 되뇌이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뇌가 제가 말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이거와 관련된 뭐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 한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미팅 때 만나는 분과 그런 말을 되뇌이고 가면 분명히 그 미팅이 좋은 쪽으로 갑니다. 원하던 걸 딱 그 자리에서 해결이 안 되는 수도 있지만 뭔가 더 나은 방향의 스텝으로 일이 다른 방향으로 좋게 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퇴근할 때도 그런 문장들을 제가 되뇌고 집에 가면 이상하게 웃을 일이 생깁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그런 문장들도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문장들은. 사장을 위한 260개 문장을 담은 이 책은 크게 3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경영하라.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장은 최고의 리더는 어떻게 조직을 이끄는가. 조직 운영에 관한 겁니다. 3장은 익숙함을 경계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혁신에 관한 거죠. 이렇게 3개의 장으로 나뉘어서 여러 권의 책 속에 있는 문장을 소개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260개 문장 중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문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몇 개를 소개할까 고르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일단 제 기준으로 제 가슴에 와닿는 문장을 3개 정도 골랐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뛰어들라. 안전이 확인된 후에 도착해봤자 그곳에 당신 자리는 없다. 조엘 A. 바커의 패러다임이라는 책에 있는 문장입니다. 조엘 바커는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1980년대에 대규모 재정 적자로서 밑바닥에 가라앉던 많은 이제 미국 기업들한테 부활을 위한 새로운 이념과 시나리오를 제시한 걸로 유명한 분이죠. 패러다임은 이제 보편적인 단어가 됐습니다. 패러다임의 의미는 검색 찬스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은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집 전화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게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전화기로 많은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이런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려면 기존 틀에서 보면 절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즉 노키아나 모토로라로 대표되던 휴대전화 업계 시각으로 보면 스마트폰을 절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최근 자동차 에어백을 예로 듭니다. 당시 미국의 자동차 빅3가 포드, 제네럴 모터스, GM, 그리고 크라이슬러 이렇게 3개였는데요. 이 빅3가 에어백을 개발하려고 무려 20년간 1조 원 넘는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개발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회사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합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1년 만에 4천만 원 들이고 해결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년 동안 자동차 회사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3개가 1조를 들이고 해결 못할 걸 1년 만에 4천만 원 들이고 해결한 겁니다. 뭐 하는 회사냐고요? 궁금하시죠? 네. 수류탄 기폭 장치인 신관을 제조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안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에어백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이 회사는 뭔가 충격이 감지되면 튀어나오고 부풀어 오르는 기능이 수류탄에도 적용이 되고 에어백에도 적용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회사가 이 제안을 들고 자동차 회사를 갔는데 다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 거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예 새로운 게임판으로 옮겨가거나 기존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라고요. 주저하지 말고 뛰어들라고 말합니다. 어색하다고 해서,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남들이 안 한다고 해서 남들 하는 거 다 보고 뛰어들면
그때 우리 회사한테 떨어지는 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문장이 주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서 큰 차이가 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런 훌륭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런 걸 얘기를 해도 뭔 엉뚱한 소리를 하나,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은 자연스럽게 어떤 또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물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이 한 문장이 참으로 많은 걸 설명해 주지 않나요?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전환을 일으키는 사람을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신입사원, 독불장군, 그러니까 여기저기 들쓰고 다니는 사람, 다른 분야에서 온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독불장군이 가장 먼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존의 틀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 신입사원하고 다른 분야에서 온 경험이 풍부한 사람, 요 분야들은 아마 사회생활을 한 5년 이상 해보신 분이라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뭔가 엉뚱하고 좀 당황스러운 제안을 해서.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았던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은 기존 시각에 갇혀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는 그 사람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거 책은담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책은담은 명나라 말기 문인이었던 홍자성이 쓴 책입니다. 고전이죠. 이 책은이라는 말은 나무 뿌리를 이렇게 먹듯이 담담하고 평범하게 세상사를 마주할 수 있다면 누구나 삶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약간 나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입이 좀 가볍죠. 네. 이런 성향 때문에 제가 곤란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듣고 싶지 않은데 제가 막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반대로 제가 그런 입장이 되면 저는 듣기 싫거든요. 하여튼 이 책은담 속에서 문장을 위로를 받았고 때론 제가 힘을 얻었던 때가 제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사업 초창기 때 제가 마음고생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세상 잘난 줄 알고 우쭐대다가 한 방 먹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친구나 뭐 후배, 선배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잘 풀리질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책은담을 좀 수시로 꺼내 읽으면서 글귀 하나하나에 위로를 받고 힘을 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책은담. 이 책은담이 버전이 좀 여러 가지인데 이 책은 현암사에서 출간한 책은담입니다. 조지훈 씨가 역주를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그 청록파 시인 조지훈, 네, 그분이 번역하고 해설을 단 버전입니다. 이걸 제가 그 당시에 가방에 항상 넣고 다니면서 꺼내 읽고 그래가지고 표지가 지금 막 떨어지고 그랬네요. 좀 너덜너덜한 거 보이시나요? 네. 생각이 나서 제가 집에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10년 만에 이걸 다시 꺼내 보았는데 이걸 읽다가 다시 꺼내 보니까 당시 제가 읽다가 접어놓거나 줄을 쳐놓은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예.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바쳐 일하기로 하였으면 그 일에 의심을 두지 말라. 이게 수신과 성찰 파트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정말 좋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다시 봐도 여전히 제 가슴을 두드리는 문장입니다. 당시에 제가 사업 초창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을 접어야 하나, 계속 가야 하나. 스스로한테 확신이 좀 없어서 이렇게 약간 방향을 잡지 못했었어요. 헌데 이 문장을 보면서 제가 용기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내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가보자. 그리고 나서 가보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마음을 고쳐먹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남에게 무엇을 베풀었으면 그 보답을 따지지 말라. 보답을 따지면 앞에 베푼 그 마음까지 그르치게 되리라. 정말 제가 새겨야 할 문장입니다. 제가 뭘 좀 해지면 좀 생색을 냅니다. 역시 저는 품행도 가볍습니다. 아까 입도 가벼웠는데요. 당시 제가 일을 같이 하던 사람하고 좀 틀어졌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참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줬는데 나한테 이러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계속 같이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요. 근데 이 문장을 보고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제가 뭘 바라고 그런 걸 해준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떠올린 겁니다. 책은담은 마음이 제가 힘들 때 봅니다. 그 이후로 안 봤으니까 그 이후로 마음이 크게 힘든 일은 없었나 보네요. 아니면 공자가 50이면 지천명이라고 세상사 통달을 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 아니겠죠. 왜냐하면 공자 기준에 50의 지천명이거든요. 저는 공자가 아니잖아요. 공자는 40이면 불혹이라 했는데 저는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불혹이 안 됩니다. 저를 혹하게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책을 읽지만 사실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문장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사장을 위한 명문장 260, 이 책에는 44권의 명저를 선정했는데 경영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조론 같은 자기계발서도 있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책은담, 논어 같은 고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술사, 이런 소설도 있죠. 책에는 더 소개해주고 싶은 문장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이 한 20개 정도 있더라고요.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느낌이 들게 하는 문장도 있었고, 제가 잊고 있던 원칙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문장도 있었고요. 일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을 다잡게 해주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책에 소개된 문장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가슴속에 담아두고 싶은 문장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책 한 권에서 평생 가슴속에 담아둘 문장을 만난다. 이런 걸 두고 남는 장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방향을 잡지 못하거나 혹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큰 프로젝트를 꼭 따내고 싶을 때 혹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문장을 되뇌이지 않나요? 당신만의 문장은 있으신가요? 좋은 문장은 공유해서 같이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우명도 좋고 격언도 좋고 드라마 명대사도 좋습니다. 여러분만의 문장을 올려주세요. 지금까지 사장을 위한 명문장 260이었습니다.